안녕하세요. 투자의 모든 것 투어리입니다. 오늘은 무상증자 테마 관련 이 TSI부터 해서 카페24 그리고 셀리버리 이런 무상증자 관련주들 어떻게 매매를 좀 해야 되고 과연 이 무상증자 관련 테마가 우리에게 좀 어떤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테마인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자에 대해서 간단히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증자는 뭐 유상증자가 있고요. 이 유상증자는 결국 회사에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항공도 하고 있고 예전에 두산중공업도 했었고 지금 필룩스 같은 주식들도 하고 있죠. 결국 이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주주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이외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자, 3자 배정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정인에게 주식을 주고 나중에 그걸 뭐 전환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투자금을 좀 받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삼자 배정 유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굉장히 호재가 되는 경우도 있었죠. 왜냐면 결국 이 삼자 배정 유증이 되면 이 사람들은 보호예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팔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자금은 들어오고 어느 정도 나중까지 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서 전환가액 비율이 계속 조정돼서 나중에 주가의 최악의 상태가 됐을 때 매도 폭탄이 나오면서 뭐 그런 경우도 시장이 안 좋으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이 무상증자는 결국에는 이 유동성 회사의 주식 수가 좀 적은 주식들이 결국 이 유통 주식이 좀 늘어나야 결과적으로 뭐 시가총액도 있고 주식 수도 있겠지만 유통 주식이 많아야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투자를 하고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고 어떤 기관이 본인들이 뭐 20% 정도를 투자하고 싶은데 유통 주식수가 너무 작다 보면은 투자도 못하고 결국 이 첫 번째 조건에 탈락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무상증자를 하면서 유통 주식수를 늘려놓고 원활한 투자나 아니면 수급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무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중을 한다는 거는 이 2만 원짜리 종목을 무중을 하면 결국 나중에 자기의 주식 수는 2배가 되지만 가격은 10,000원으로 시작하거든요. 권리락이 생기기 때문에 뭐 22,200원 기준이면 11,100원이겠네요. 50% 그러니까 1대1 무중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50% 수준의 주가 하락, 권리락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똑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를 시장에서 좀 호재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있기 때문에 요새 좀 무상증자를 많이 하고 이런 테마들이 뭐 테마라고 하긴 그렇고 무상증자를 장중에 시키면서 좀 거래를 급등시키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가 돼서 물량이 좀 나았을 겁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된 물량을 받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에 좀 악영향을 끼치면서 결국 주가가 좀 빠졌는데 이 무상증자를 발표한 날이죠. 1월 13일. 그리고 상한가를 치고 계속 좀 박스권 행보 하지만 좀 우상향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식이죠. 옛날에 현대바이오 좀 비슷한 그런 모양이네요. 결국 이 라인을 첫 번째 상한가 친 라인을 크게 위아래로 뭐 돌파하지 못하면서 오늘 무상증자 물량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수도 늘어나고 회사 자체가 좀 좋아진다고 하면은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 물량들이 늘어나고 수급적으로 좀 원활한 부분이 된다면은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일 수가 있고 단순히 무상증자만 보고 투자하시는 건 좀 부담이 된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이 권리락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장중에 단기로 대응하기에는 공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에는 이 권리락 그러니까 1월 29일 날 주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D-2일이죠. 그러니까 1월 27일 날 이날까지 주식을 소유해야지만 오늘 주식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판단하면서 결국 그런 건 다 여기 있거든요. 이 다트에 들어가시면 무상증자 결정 공시를 보시면은 결국 신주 배정일이 1월 29일이고 그 다음에 신주 예정 상장일이 오늘이죠. 2월 22일이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만약에 오늘 무상증자 관련 어떤 종목이 나와서 상한가를 치고 급등을 했으면 그 부분을 보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요새 또 워낙 개미들이 똑똑해지고 이 무상증자 이슈가 큰 별게 아니라는 거를 대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시세의 탄력성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 봐 좀 알려드리는 부분이고, 결국 1월 29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그러면 1월 29일 이날이죠. 이날이 배정일인데 우리나라는 이날 자기가 주주가 되려면 이틀 전에 사야 돼요. 그래서 27일 날까지 매수를 해야지만 이날 주주 명부에 자기 이름이 찍히게 되면서 이걸 받을 수 있는,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신주 배정 기준일이랑 그다음에 신주 상장일만 제대로 파악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하나로 추가로 더 확인하셔야 될 게 TSI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오늘 나왔죠, 무상증자가. 근데 2월 2일 날 뭐 적자 전환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이런 게 그 주변에 껴있으면 별로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순히 무상증자만 한 것뿐이지 뭐 실적이 늘고 회사 가치가 늘어서 어떤 투자를 받기 위해서 주식세를 좀 늘려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단기적인 좀 어떤 시세 차익 그런 걸 노리고 좀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ASW 같은 종목 보시면은 이 종목도 지금 권리락은 발생했거든요. 언제 지금 무상증자를 한다고 했냐? 1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1대1 무상증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3일 있다가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영업이익 90% 마이너스, 뭐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70% 이런 뉴스가 같이 나와요. 이런 주식이 무상증자한다 해서 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AFW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응급단자 수요 감소를 위한 매출 감소, 이 2차 전지 회사인데 이 2차 전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에 응급단자를 많이 썼었나 봐요. 근데 구조 설계가 바뀌면서 이 AFW가 굉장히 잘 나가던 주식이었는데 좀 못 갔다 이렇게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1월 29일 날 나왔거든요. 근데 1월 29일 날 이런 뉴스가 나오고 빠지다가 50% 올라버립니다. 그래서 주가의 이 매출액 뭐 이런 거를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자세히 볼 필요는 없지만, 혹시 물렸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매출액 30% 이런 거는 좀 봐주시면서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권리락에 맞았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건 2월 10일 날까지 주식을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2월 8일 날까지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은 무상증자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아직 무상증자 주식은 발행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좀 권리락까지 발생한 종목들 보시면 지금 셀리버리가 있습니다. 셀리버리도 권리락까지는 발생했는데 신주가 2월 24일 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며칠 남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근데 이렇게 차트가 좀 권리락까지 나오고 옆으로 기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불안한 모습이 있어요. 지금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권리락이 나오고 옆으로 기다가 막상 무상증자가 나오기 한 2, 3일 전에, 한 3, 4거래일 전에 한번 빵 뜨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셀리버리는 아직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고, 이날 뭐 9%, 6% 뜨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21선을 깨면서 지금 이 부분을 다 소멸시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권리락이 나온다고 하면 카페24처럼 좀 빠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 한 주당 뭐 0.5주 정도 주기 때문에 약간 좀 희석됐다고는 하지만, 결국 권리락 이후에 주가 무상증자 주가가 나오고 좀 바닥권에서 차라리 이 물량이 다 나온 다음에 좀 반등하는 그런 모양새도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권리락이나 무상증자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그런 것까지는 조금 먼 얘기고, 결국 이 카페24 같이 완벽하게 끝난 이런 분위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안에 권리락이 좀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좀 단타를 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결국 이런 식으로 주가가 나온다고 하면은 좀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FW 같은 경우에도 아직 무상증자 물량이 나오려면은 3월 8일까지 있어야 되지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차례, 많아봤자 한 차례 정도 반등이 나오고 다시 좀 밀릴 것 같고, 푸른기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한가 치고 그 다음에 권리락까지는 계속 상승했어요. 꾸준히 계속 상승하다가 결국 권리락 이후에 좀 밀려서 지금 무상증자 나온 다음에는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략을 하시려면 여기서 공략이나 손절을 하시고, 결국 카페24도 마찬가지고 무상증자가 다 나오기 전까지 아웃인도 마찬가지고요. 아웃인도 지금
이 공시가 나오고, 아우딘이 언제 공시가 나왔죠? 아우딘 1월 7일 나왔네요. 1월 7일 날 나와서 2월 1일까지 신주 배정. 이날 권리락이 발생했죠. 2월 1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1월 7일 날 나와서 27% 상승을 했지만 결국 주가가 좀 죽고 반등하고 이 부분에서 밀렸다. 그래서 이 TSI 같은 경우에도 결국 뭐 좀 이 안에서 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또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이 이쪽 부근에서 놀다가 나중에 거래량이 발생하고 무상증자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소멸되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아우딘 보시면 카페24도 마찬가지고요. 유니테크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결국 제일 좋은 거는 이 무상증자 공시가 나와는, 그래서 뭐 거래가 잠깐 정지되고 날아가는 그런 종목들은 그냥 그날 당일 좀 테마나 하루 이틀 정도로 끝을 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나중에 이걸 보면서 지금 오늘 막 갑자기 이렇게 몇 프로씩 올라갑니다. 근데 봤더니 며칠 전에 뭐 무증 공시로 해서 상한가 가거나 좀 상승한 그런 큰 상승을 가진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굳이 그 종목은 좀 피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무상증자 끝나고 나중에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지금 단타나 이런 거 보다 보면 무상증자 관련해서 하루에 뭐 한 개씩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계속 주중에 툭툭툭툭 나오면서 거래 정지된 다음에 상승하고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날만 좀 공략을 해서 저점에 잡아서 좀 단타를 치셔야지, 추가적으로 그게 뭐 권리락이 생성되고 나중에 무상증자가 실제로 받아질 때까지 거래하시는 건 좀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본인이 좀 자신 있으면 권리락 딱 받는 날, 권리락 전까지 좀 깔끔히 마무리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24일부터 물량이 나오면 카페24 같은 흐름을 보일 것 같고, 카페24도 당분간은 좀 흘러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이 무상증자 테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지금 앞으로도 무상증자 테마가 간간히 나올 텐데 그렇게 막 좋은 테마는 아니다. 하지만 오늘 TSI가 22% 상승했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오늘 이 무상증자 관련 주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추가적으로 TSI뿐만 아니라 뭐 카페24도 그렇고요. 앞으로 셀리버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 무상증자를 했던 주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